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물이 맑고 파도가 높은 강원 동해안에 서핑 동호인들이 몰리면서 관련 업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수욕만 즐기던 동해안 해변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퍼들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를 누비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백사장 주변 어촌 마을은 곳곳에 서핑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복합시설이 들어와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해변에만 50여 개의 서핑 숍들이 문을 열고 하루 수천 명의 체험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양양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서핑 레저 활동은 이제는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에 이어 고성해변도 서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호와 자작도, 백도 해변 등에는 주말과 휴일에는 해수욕객보다 서핑객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고성도 거리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또 훨씬 더 맑고 수심도 낮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서핑으로 굉장히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뒤늦게 서핑 지원에 나선 강릉은 금진 지역을 중심으로 서핑숍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체험객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 초보자들이 서핑을 배우기 좋습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연 경관도 즐기고 이러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좀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강릉에서 서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추천해주고 싶어요. 서핑 동호인들이 파도와 수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장소를 개척해 나가면서 현재 도내에 등록된 서핑숍만 80여 개에 달합니다. 해양 레저 특화지구로 조성하고자 저희 계획 중에 있고요. 업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의시설을 구축을 해서 해수욕만 즐기던 동해안 여름 해변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강원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과 휴양지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옆으로 페트병과 일회용품 등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평상 밑에도 석쇠와 맥주캔, 종이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의 그늘진 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맥주 페트병과 깨진 소주병, 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담아 버렸습니다. 피서객들이 계곡 그늘진 곳에 자리 잡고 먹고 놀다 쓰레기만 남기고 떠난 겁니다. 불과 40m쯤 떨어진 곳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지만 그냥 계곡에 버렸습니다. 집화장에 모아놓은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집화장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하루 3톤에서 4톤 정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은 투명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지만 뒤죽박죽 섞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그냥 버리는 거죠. 뭐 먹고 놀다가 그냥 집화장에다 갖다 버리고 가는 거죠. 아, 그냥? 네. 아, 그래요? 그럼 그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거 우리가 치워야지, 그거 어떻게. 춘천의 한 휴양지. 하천 인근 수풀을 살펴보니 쓰레기 봉투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습니다. 봉투 안을 열어봤더니 썩은 음식물이 가득합니다. 악취와 벌레까지 꼬였습니다.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 밑에 있는 쓰레기 봉투 안에는 어구와 부탄가스통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피크처리는 한 4톤, 5톤. 휴가가 몰리는 다음 주쯤에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 양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쓰레기와 함께 몰래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로 강원도의 청정 피서지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한 강원도가 각 시군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원팀 비전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첫 시작은 제1야당 소속 초선시장이 당선된 강릉시였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실국장들이 강릉시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민선 7기 강원도와 시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비전 토론의 자리입니다. 6개 시군을 순방할 예정인데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릉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삼선 도지사가 제1야당 소속 초선시장을 만난 것도 뜻깊습니다. 강릉 발전의 성패가 바로 올림픽의 무형의 자산, 유산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건 강릉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뜨거운 열정과 도전, 세계 속의 감동 강릉이라는 비전을 설명했고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비전과 발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강릉시는 북방물류 거점기지 육성과 옥계 비철 소재 융합 산업단지 조성, 금진해변 비치피어 조성, 바다부채길 연장과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의 국책사업 선정과 도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강릉 원산 평화축구대전 개최를 깜짝 제안했습니다. 강릉 원산 평화축구대전이 이번 8.15 지사님 평양 방문 때 제안이 돼서 성사가 되면 되기를 희망하고 비전 토론회는 평창과 태백을 거쳐 행성군까지 다음 달 9일까지 6개 시군을 돌며 열립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올림픽과 관련한 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미루기 일쑤여서 수개월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건물 앞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짐이 실려 있어야 할 화물칸에는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천막과 컨테이너의 운송과 설치, 해체 작업 등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운전기사와 현장 근로자 등 40여 명이 받지 못한 6개월치 운송료와 임금 등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로 모시고 전부 다 지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차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조직위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들. 돈을 지급해야 할 업체는 자신들에게 일을 맡긴 또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대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거 있고 또 그다음에 하청은 하청대로 나름대로 어떤 일 때문에 돈이 못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조직위는 본래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에 90% 이상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황.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 보니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올림픽 관련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도내 의료 취약계층 가운데 동맥경화 유속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의료 취약계층 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맥경화 유속연자가 5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26%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선과 골다공증 유속연자는 각각 11%와 16%였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지로 동해안권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5천 명을 대상으로 예상 휴가 지역을 설문조사한 결과 동해안권이 29.2%로 가장 높았고 남해안권 19.2%, 강원 내륙권은 9.6%로 집계됐습니다. 고속도로별 이용률은 영동선이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 양양선 12%, 제2영동선은 4%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국도 44호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선에는 승용차 전용 갓길 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고속도로에 혼잡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피서 차량이 몰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하루 평균 39만 8천여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특별 소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소요 시간은 8월 4일에 5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강릉에서 서울 방향은 다음 날인 5일 4시간 40분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7개 구간 120여 킬로미터에서 갓길 차로제를 실시하고 차량이 많이 몰리는 8월 초와 주말 동안은 도로 정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여름 휴가철에 하루 평균 20건에 가까운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7월과 8월에 렌터카 교통사고가 모두 6,140건, 하루 평균 19.8건이 발생해 모두 90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평상시 발생하는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보다 11.2% 많은 수치입니다. 렌터카 사고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빈번했고 새벽 4시에서 6시 때와 밤 8시에서 10시 때 치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춘천시 의암호의 유해 남조류 출현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져 2015년 이후 3년 만에 조류 경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주 의암호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86으로 측정돼 올 들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류 발생 시점이 빠르고 폭염과 짧은 장마, 적은 비 등 조류 서식에 적합한 기상 조건이 갖춰져 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암호는 지난 2015년과 2013년 각각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고성군 땅값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고성군 지역 땅값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 기대감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1% 상승해 파주시의 5.6%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강원도 전체 평균 땅값은 1.84%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 2.05%보다 적었고 지방 평균 1.9%보다도 낮아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기간에 전기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폭염 지속 기간 중 전기 화재 발생 비율은 25%로 전체 화재 중 전기 화재 발생 비율 17%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전기 화재 발생 비율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전기 제품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전선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영서 북부 지역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홍천, 철원, 양양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